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식시장의 향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주에는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일단 일정이 있는 건 FOMC 회의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3차 승인 투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주 주식시장의 향방은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19일, 20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3월 이제 기준금리 관련돼서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이 불확실성과 이 경기에 대한 성장 둔화 부분들이 연준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불안감과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 자체도 1회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지금 이 증시 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해외 차트를 보면은 2018년 10월 달에 27,000포인트까지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V자 10월 달에 폭락장을 받고 12월 말부터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였거든요.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보복 관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통화 정책에서도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긴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정상화가 되니까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느 정도 상쇄가 된 거죠. 그럼 이 이상을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부재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미중무역 협상이 확실한 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딜레이 될 수도 있다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이 3차 관련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거고, 부결이 나면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진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는 있지만 또 다가오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외에 대한 이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덜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미 협상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디커플링 장세가 왔습니다. 중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고, 그 이유가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죠. MSCI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양에 대한 유동성 정책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시기가 이제 좀 조만간 있을 것 같고, 위로 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수익률에 대한 갭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울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 올해에서는 경기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은 다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 FOMC 회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번엔 특별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무난히 지나갈 걸로 보이세요?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이런 부분들 시장이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좀 이슈를 몇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한중 항공회담이죠. 양국 간 운수권을 70회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항공주들이 다 같이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아직은 덜 반영됐죠, 주가에? 한중항공 회담은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항공주들이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이게 결국 사고가 나면서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보잉 쪽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하고 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에어버스가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항공주의 이슈는 가장 큰 거는 항공회담 이슈였거든요. 결국은 중국 쪽에서 운수권을 더 확대를 시켜주는데, 원래 베이징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수권을 줬습니다. 근데 대형항공사만 줬죠. 근데 이제 운수권을 저가항공사 LCC 쪽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737 제주항공, 뭐 진에어 이제 등등 이제 TA 항공 등 다 이제 운수권이 확대된다는 부분으로 기대감을 하는데,
때문에 이게 당장 실적은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결국 항공회담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만 중요한 보잉 747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주가를 눌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던 한중 항공회담 이슈는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다 돼가고 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결국은 또 비중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무역회담이 잘 돼야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도 더 우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는 중국도 눈치 보고 미국도 눈치를 네네. 보는데 결국은 중국이 보호무역지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관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전처럼 그런 네.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괜히 이제 또 뭐 물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괜히 돌멩이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세상에서 또 좋은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대외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중에 대한 이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네.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트레이딩 쪽으로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면세점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그 관련주들도 실제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주에 있어서는 또 유가에 있어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네. 업종이고 반대로 조선업종은 오히려 좋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 이런 부분에 거시경제 지표 자체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항공 이슈가 있으면은 네. 좋겠지만은 당장은 좀 어려울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그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별로 좋지 못해요. 제가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올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었는데 의약품 업종은 오히려 좀 횡보하는 장세만 좀 보였었던 것 같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뭐 특혜를 줬다고 하면서 한국거래소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었죠. 게다가 그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고. 자, 이 바이오주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정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회 이슈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감, 네. 앞으로 뭔 얘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당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로 가는 거고 그 지수 수익률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바이오로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시브 펀드 자금이 네.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첨단 재생 의료법 흔히 말해서 뭐 줄기세포나 이종장기 관련된 부분에서 네. 국회에서 이제 통과 합의 발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 첨단 재생 의료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체에 있는 네. 몸을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네. 이제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종 장기를 예를 들면은 사람과 산의 장기를 이식을 해주죠.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돼지의 간을 갖고 우리 몸에 있는 간과 비슷한 크기거든요. 네네. 이제 이식을 한다면 그 부분을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새로운 기술인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발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이 바이오 회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R&D를 하고 임상을 도출을 시킬 거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상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정책 이슈와 이 세미나 이슈 AACR 미국 아마케와 그렇죠. 그다음에 5월 달에 있을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테마가 이제 어느 정도는 굉장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에 왔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은 그런 기대감을 안고 많이 올랐다면 이제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어떨까요? 엔터주는 사실 요즘에 그 연예인들의 어떤 뭐 이걸 일탈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나 어쨌든 그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그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돈을 못 버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엔터 기업들의 주식 가치도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거를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다른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줄 테니까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그 한류를 이끌었던 연예인들이 다 같이 이런 사고를 치게 되면서 앞으로의 좀 전망을 나쁘게 봐야 될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이런 이슈 자체는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승리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이제 터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브랜드 가치, 회사 가치를 손해를 입히고 더불어서 이 위약금, 계약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작용하면서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어차피 주가는 기업 가치 흔히 말해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서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 이제 다 나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좋지 않게 되는 건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연예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심지어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다들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지금 문제 없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두렵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저는 금방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저희 부모님조차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야, JYP는 안 그렇다더라. 라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일단 언론상에 혹은 방송상에 내비치는 모습이 JYP는 연습생들의 인성을 먼저 강조한다 식으로 이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덕분인지 사실 JYP는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YG 터지자마자 JYP는 반사이익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FNC 엔터 이제 또 터졌죠. 근데 이게 또 이게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몸을 사리고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엔터주 자체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 클로즈업과 더불어서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